네, 이번 시간은 2장을 시작할 건데요. 2장은 네 가지 학습 요소가 있습니다. 학습 요소 네 가지를 뒤지면 일단은 첫 번째는 원에서 구부러짐, 9번 정도. 이걸 우리는 곡률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곡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원에서의 예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굽어졌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곡률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곡률을 정의합니다. 곡률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곡률의 정의를 할 뿐만 아니라 법선 벡터, 접선 벡터 이런 거의 정의도 하겠습니다. 이 정의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선 벡터는 이미 조금 단위 접선 벡터는 안 나왔지만 접선 벡터는 이미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접선 벡터의 의미가 기하적인 의미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법선 벡터의 기하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법선 벡터를 기하적으로 이해하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접촉원이라는 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접촉원의 정의. 요거까지 하면 이번 2장이 끝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원을 해볼 건데, 두 가지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평면에 있는 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평면의 원은 훨씬 더 계산이 쉬워서 그냥 미분을 하면 그걸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이라는 건 이렇게 알파 t 이꼴 p 더하기 r 코사인 t 더하기 2원 더하기 r 사인 t의 2투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2원, 2투는 틀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칙 곡선은 무조건 단위 속력 곡선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단위 속력 곡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단위 속력 곡선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번 미분해 볼까요? 한번 미분해 보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r 사인 t의 2원 더하기 r 코사인 t의 2투가 되죠. 그래서 얘의 크기를 계산해서 알파 프라임의 크기는 2원, 2투가 수직이고 크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마이너스 r 사인 t의 제곱 더하기 r 코사인 t의 제곱이 되어서 얘는 r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r이 1이 아닌 이상 단위 속도 벡터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단위 속도로 재매개를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하는 의미에서 단위 속도로 재매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0부터 t까지 알파 프라임 u의 크기, 길이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죠. 얘가 st가 되죠. st가 되니까 얘를 계산해 놨듯이 r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r이 되고 적분하면 rt가 됩니다. s 이꼴 rt가 되니까 t는 r분의 s로 변형을 시켜야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의 단위 곡선 벡터는 알파 s, 세로까지 정의하면 p 더하기 r 코사인 r분의 s의 2원 더하기 r 사인 r분의 s의 2투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얘가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R에 따라서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게요. 반경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반경이 1인 원과 반경이 2인 원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반경이 좀 더 커지는 원을 점점 그려보면 이렇게 반경이 3인 원, 4인 원을 점점 그립니다. 그러니까 지나는 한 점에서 그러니까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점마다 구부러지는 정도가 같지는 않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원은 특이하게 모든 점에서 구부러지는 게 균일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대칭력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균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점에서 요 점에서의 이원의 구부러지는 정도를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많이 구부러진다고 생각하느냐면 생각해 보시면
얘가 급속도로 이렇게 돌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이 가장 많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이 가장 적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거의 직선에 평평한 거죠. 그냥 구부러지는 정도는 크면 클수록 숫자가 커져야 되겠죠. 그죠? 구부러지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숫자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R이라고 하면, 반경이 R이라 하면 R분의 1이 구부러지는 정도일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R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점점 접하다 보면 직선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구부러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부러짐 정도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R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얘가 0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곡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구부러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원에서는 얘가 구보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동의됐으면 얘를 계산해서 R분의 1이라는 값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 봅니다. 한 번 미분하면 접벡터예요. 그죠? 접벡터예요. 미분했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사인 R분의 S의 2원 더하기 코사인 R분의 S의 2투가 됩니다. 얘는 크기가 1이단 말이에요. 네, 접선 벡터이고 크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건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1의 코사인 R분의 S의 2원이 되고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R분의 1의 사인 R분의 S의 2투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뭔가 보니까 R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벡터니까 우리가 정도를 나타내려면 스칼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계산을 해봤더니 얘 크기는 루트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그러면 R분의 1의 코사인 R분의 S의 제곱 더하기 R분의 1의 사인 R분의 S의 제곱이 되고 얘는 R분의 1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의 크기를 구부러지는 정도, 즉 곡률로 정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에서 보면.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공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점피가 있고 이렇게 평면 안쪽에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럼 P점 주변으로 이원 벡터가 여기고 이투 벡터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한 번 미분한 거는 어떻게 됐냐면 요 벡터가 이 벡터인 거죠. 요 벡터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벡터는 보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하면 수직이에요. 왜냐하면 얘하고 이 벡터는 P를 더했으니까 원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더해서 이 벡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합친 벡터이 요거니까 요 벡터를 가르치는 벡터는 정확하게 요 파트밖에 없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 딱 가는 벡터는 요거예요. 그러면 저 벡터는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벡터인데 수직인지 아닌지 체크하려면 얘하고 내적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적을 하면 이원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R분의 S하고 요거하고 곱해지죠. 이원하고 이투하고 내적하면 수직이 제로예요. 이투하고 내적한 건 여기 이렇게 되는데 부호가 반대죠. 캔슬돼서 사라져서 제로가 돼요. 이투하고 이원하고 내적해도 수직이니까 없어지고요. 그래서 내적하면 요 벡터와 이 벡터는 내적하면 수직이 돼요. 정확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 벡터는 어떻게 돼요? 요 벡터의 반대 방향이죠. 정확하게. 마이너스가 달려 있잖아요.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점에서 두 번 미분한, 얘가 알파 프라임이면 두 번 미분한 건 이쪽으로 향하가 된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에서도 우리가 평면에서 계산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